안녕하세요. 스타레아카사TV의 김영국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리클라이너 소파 고르는 방법. 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소파가 저희 자사 리클라이너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리클라이너 소파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리클라이너 소파의 거의 대부분은 전체 가죽을 쓰진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죽 라인업이 있긴 하지만 거의 99%는 전체 가죽을 쓰지 않습니다. 피부가 닿는 부위만 가죽을 쓰고 피부가 닿지 않는 부위는 인조 가죽을 쓴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인조 가죽을 쓴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패브릭이나 어떤 다른 소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소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클라이너를 작동을 했을 때 PVC 소음이 발생이 돼요. 그게 뭐냐, 이게 리클라이너 버튼을 누르셨을 때 끼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자,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소음이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리클라이너 소파는 작동을 했을 때 이 시트와 이 시트가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팔걸이와 시트 사이, 그리고 등방석과 팔걸이 사이, 자 이런 부분들이 리클라이너를 이렇게 작동을 했을 때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천연 가죽끼리는 소음이 안 나요. 자 보세요. 소음은, 저희 제품들의 소음은 모터 소리 외에는 안 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죠? 자, 보시다시피 모터 소리 외에는 전혀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자 마찰이 되는 이 부위, 안쪽 부위 있죠, 보이시죠? 이 안쪽 부위, 그리고 자 이 안쪽 부위, 이 안쪽 부위, 요런 부위들, 요런 것들을 천연 가죽을 다 써줘야 돼요. 요런 부위까지도. 그런데 최대한 가격을,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 안쪽 부위, 눈에 보이지 않는 요런 안쪽 부위 있죠, 요런 부위들, 요런 부위들을 다 인조 가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 인조 가죽끼리 마찰이 일어나면서 소음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안쪽 부위도 마찬가지고요. 요 시트와 시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클라이너 소파인데 기능은 다 비슷한데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피부가 닿는 부위만 가죽을 쓴다라고 해서 어디까지 쓰느냐, 자 적게는 여기까지 씁니다. 여기까지만 가죽을 쓰고 여기서부터 인조 가죽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팔걸이 위쪽, 하늘을 보고 있는 요쪽만 가죽을 쓰고 여기서부터 인조 가죽을 씁니다. 등도 마찬가지죠. 헤드레스트 여기까지만 가죽을 쓰고 여기서부터는 인조 가죽을 쓰거든요. 정말 최소한의 요런 부분도 인조 가죽을 다 쓰고,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서부터는 인조 가죽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너 작동했을 때 요런 다리가 닿아 있는 부분, 요런 부분들도 다 인조 가죽을 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제조 단가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다만 하중을 받았을 때, 사용했을 때 주름이 가는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여기는 누르면 주름이 가잖아요. 여기는, 예, 자 주름이 가는 부위는 가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벗겨지는 현상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도 지금 주름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주름이 갑니다. 자, 이런 부위는 다 가죽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눌러도 여기는 주름이 안 가거든요. 이 부위는, 여기는 인조 가죽을 써도 돼요. 자, 이해가시죠? 자,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베개도 누르면, 자 여기 주름이 가죠. 위에도 마찬가지 주름이 가잖아요. 그죠? 자, 많게는 이 뒤쪽까지 주름이 가죠. 여기까지 주름이 갑니다. 자, 여기를 가죽을 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여기까지만 가죽을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나중에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여기까지만 가죽을 쓰면 여기서부터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많게는 여기까지 가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눌러지면 여기가 주름이 갑니다. 여기 가죽 써줘야 돼요. 그리고 리클라이너 펴졌을 때 다리 뒷부분, 발꿈치가 돼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도 가죽을 써줘야 돼요. 여기 다 벗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죽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물어보니까 판매자도 대충 이야기해. 자, 그랬을 때 구분하는 방법. 자, 가죽을 잡았을 때, 자, 두께감이 보이시죠? 두께감 보이시죠? 자, PVC는 잡으면 이렇게 얇게 잡힙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얇게 잡혀요. PVC는 얇은 비닐 같은 거거든요. 가죽하고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두께가 다르면 일단 다른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소재. PVC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만져보니까 여기는 두꺼운데 여기는 얇아요. 여기는 얇거든요. 꼬집어 보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저희께 이제 팽팽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되게 얇게 잡힙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PVC라 보시면 되고, 어디까지 가죽을 써줘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 주름이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누르거나 자방석을 눌러도 이런 부분도 다 주름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가죽을 다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고객님들 한 3, 4년 지나고 나면 다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닿는 부위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다른 부분들 때문에 소파를 바꾸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고르실 때는, 자, 첫 번째, PVC 마찰 소음이 발생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주름이 가는 부분, 사람이 앉았을 때 또는 사용을 했을 때 주름이 가는 부분에 가죽을 최대한 많이 써줬는지, 그걸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100만원대, 뭐 초중반, 200만원대 안쪽 요런 제품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가죽을 써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 가죽이라는 게 가죽의 단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 원가 때문에 100만원대, 그러니까 200만원 안쪽으로는 저런 정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죽을 써주는 제품은 찾아보시기가 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싼 거를 사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부분에 가죽을 써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싼 걸 사든 비싼 걸 사든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구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소파를 구매하실 때 이 집에 가면 뭐 리클라이너 소파가 4인용 소파가 뭐 100만원, 근데 뭐 나파 가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나파 가죽이라는 거는 인조 가죽입니다. 예, 속으시면 안 돼요. 나파라는 거는 인조 가죽입니다. 어떤 거는 200만원 넘어가요. 비슷한 크기야. 뭐 이 집이 비싸게 파느냐, 꼭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영상 올린 것처럼 요렇게 비슷한 크기의 소파인데 절개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가죽을 써줬는지, 소음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바가지 쓰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